자리를 옮겨서 미션님께서 며칠 전에 중앙선관위 찾아가셔서 뭐 경찰 대동까지 해가지고 개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꼼짝을 못했다고 하고 제가 그 녹취록도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를 하는데 시청자분들은 좀 많이 모르시니까 그 개표 부정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셨는지 그거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여러분과 똑같이 방송 보고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네. 3사 합동 방송을 하고 출구조사도 같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영수 씨 있잖아요. 10년 넘게 전자개표기를 싸우신 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 그분 글을 딱 읽어보고 좀 이상하다 느낌이 왔어요. 좀 더 부정선거가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아고라 토론 경제방에 출사표를 23일날 12월 23일날 올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개인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방문을 해서 기초자료를 뽑습니다. 그게 이제 한 3월달까지 올 초 3월달까지 6개 자료를 뽑았어요. 네. 그 6개 자료를 요번에 분석해서 만든 게 바로 요건데 사실 이게 만들어진 거는 좀 오래돼요. 이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 빨간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보니까 이게 경북 경산시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12대 운영 이렇게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12대까지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버젓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빨간 칠 돼 있는 게 이게 어떤 거죠? 자, 여러분들 개표 부정에 관해서 뭐 수개표를 안 했다, 불법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뭐 투표용지가 안 맞는다, 뭐 위원장 도장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나 흔히 말로 정치검사들은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는 그냥 통과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주 확실한 개표 부정을 잡아야지 이거를 족칠 건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 저도 국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국민들 한 5명이서 중앙선관위에서 그 정보공개로 인출한 자료를 가지고 엑셀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큰 결과가 나왔냐면 투표인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선거인수, 그러니까 동네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동네는 개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표 부정이 아니라 개표 조작이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 허위 득표수를 만드는 그런 개표 조작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동네는 별로 작업을 안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동네 이런 동네는 작업들을 한 흔적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흔적이 나오냐면 이 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러니까 이게 3개를 합치신 거라고 하는데 어떤 거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그 직원들이 7월 31일 날 제가 경찰들을 대동하고 총 출동한 경찰이 7명인데 저희 쪽 국민 쪽에서 부른 경찰도 있고 중앙선관위에서 부른 경찰도 있어요. 걔네들 안전 때문에. 하여튼 도합 7명인데 그 앞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 표에 보면 이쪽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요 2개만 보자고요. 요게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로 국민들한테 공개한 어떤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첫째, 12월 19일 날 선거 당일 날 방송사와 신문사에 보낸 1분간 득표율. 근데 신문사 쪽으로는 1분 단위로 파일이 하나씩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 형식은 XML 파일 형식이라는 그런 문서 형식, 텍스트보다는 굉장히 정보가 많은 그런 문서 형식인데 그거는 제가 한겨레나 경향신문 찾아가서 직접 전산 쪽 그분들한테 문의를 해서 확인한 바예요. 한겨레는 간접적으로 확인했고 근데 중앙선관위는 그 12월 19일 날 당일치 1분간 득표율을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별도로 거기에 국민들이 봐서는 안 되는 뭐 정보가 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엑셀에다가 별도로 이식을 합니다. 숫자만 득표수 얼마 뭐 지역구 어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에서 국민들한테 요번에 정보 공개로 자기들 홈피에 공개한 것은 문서 작성 날짜가 1월 15일이에요.
12월 19일 날 당일날 서버에서 뽑은 자료가 아니라 좋다 이거예요. 12월 19일이 아니고 예. 1월 15일. 예. 좋다 이거예요. 그게 이게 이 빨간색이에요. 그걸 쭉쭉쭉 그게 1분간 득표율이고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개표 상황표. 네. 그러니까 각 투표구별로 투표가 끝나면 뭐 계안부 있고 심사집계부 있고 그다음에 뭐 위원장 공표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통을 밟아서 개표 결과를 이제 최종 도장을 빵빵빵 찍잖아요. 그래서 개표 상황표라는 한 장의 종이가 나오고 나서 거기서 위원장이 공표를 마이크를 하든지 또는 벽면에다가 개표 상황표를 붙여서 벽면에 붙이죠. 예, 공시 효과를 거기서 내는 건데 그 위원장 공표 시각이라는 게 개표 상황표에 보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국 하나도 가리지 않고 이번에 선거를 치른 전국 개표 상황표를 모두 신청을 했어요. 그거를 다 집어넣어 봤어요. 지역별로. 그 개표 상황표가 두 번째 필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는 뭐냐면 이 득표수가 어느 지역, 어느 투표구에 관계된 거냐 그래서 지역 이름이 나오죠. 남영동,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무슨 호평동도 이거 안 하셔도 있고, 제가 줌으로 할게요. 예, 뭐 호평동도 있고, 예? 뭐 하나 보이면 좀 읽어주세요. 난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게 예. 지금 예. 여기 보면 동네 이름 좀 남양주에. 남양주 외부 뭐 별내면 지금 자금동 외부 조합면 여러 가지 있네요. 통과. 자, 지금 이렇게 동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자료냐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네. 그거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세 가지 1분간 득표율, 전국 개표 상황표, 그 다음에 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 현황 그 세 개의 화를 믹싱했을 때 엑셀로 지금 처리를 이렇게 도면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네, 이것도 엑셀이에요. 이 자체가 네. 엑셀입니다, 여러분. 네. 이 자체가. 근데 선관위에서는 두 개는 엑셀 파일이고 하나는 그냥 PDF나 그런 캡처된 파일 형태로 개표 상황표를 국민들한테 줬거든요. 그 숫자만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7월 30일 날 국민들이 경찰 7명도 서 있고 중앙선관위 직원도 거의 10명 정도 나와 있고 국민 대표는 저 포함해서 5명 제가 그냥 대표라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고 딴짓하니까 우리가 나섰으면 대표나 마찬가지지 뭐 대의성을 누가 줬어요? 대의성 준 정치인들도 정치 제대로 안 하는 판에 뭐 내가 해먹겠다는데 누가 말이 많어. 자, 국민 대표들 5명이 갔는데 요거 가장 핵심 정보. 왜 그들은 4시간 동안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가? 당신들 나가시오 이 소리도 못하고 왜 안절부절했었던가? 그리고 영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 책임자 위에 있는 그 직원들이 이제 아무 말 못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 아무 말 못하고 또 그 위에 담당자 불러니까 담당자도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위에 이제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을 불렀는데 한영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2시간 넘도록. 그래 그 시간 동안 뭘 했냐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그 모여있는 경찰들 강력계 형사들은 2명 가버리고 그 112 걸면 나오시는 그 분들 기동대 지구대 그쪽에 있는 분들 2분이랑 그 다음에 관악경찰서과 과천경찰서 지능수사팀 선거 부정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1분. 그 다음에 정보과 형사 2분에서 5분 그 경찰관님을 앉혀놓고 오히려 국민들이 그분들한테 부정선거를 설명한 거야. 예? 근데 그분들이 설명을 들어보더니 어찌 이런 일이 그냥 그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뚫어지게 그 얘기 듣는 그 경청의 모습이 있죠. 네. 그런 장면이 2시간 동안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뿅 빠진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각 지방 그 개표 상황표가 만들어질 때 공직선거법상 8인의 검열위원을 두게 돼 있어요. 네. 그 8명이 각 그 투표가 제대로 됐는지 수개표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 다 확인한 다음에 도장까지 찍잖아요. 개표 상황표에 도장을 꽝꽝꽝 찍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이제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들거나 또는 벽면에 붙여서 위원장 공표 시각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해당 투표구에 개표가 완료됐다는 법적인 유효성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데이터가 선거 결과가 뭐 박근혜가 몇 표다, 문재인이 몇 표다, 예? 잠정적으로 지금 집계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중앙선관위가 데이터를 방송에 보낸다는가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거든요. 부정선거거든요. 왜? 8명의 국민 대표는 왜 뒀겠어요? 감독하라고 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하는 이후에 모든 데이터가 방송으로 나와야지 순차가 맞는 건데 중앙선관위가 요번에 개표 조작이라고 국무원한테 그냥 니네들 개표 조작했지? 예? 밑에서 해킹이 들어오던 니네들이 조작을 했던 이거 어떻게 된 현상이냐? 위원장 공표 시각보다 1분간 득표율에 1분간 득표율이라는 거는 신문사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네. 밑에서 개표 결과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고 그대로 신문사에 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근데 니네들이 넘긴 시간을 보면 지방에서는 한참 개표하고 있을 때인데 개표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앙선관위의 이 1분간 득표율은 이 시간에 우리는 개표가 끝났다고 신문사나 방송사에 개표 결과를 보냈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정보 공개로 이 시간대를 얘기해 준 거였어요. 엑셀 파일로. 근데 개표 상황표 전국치를 뽑아갖고 그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뭐야 이건 지방에서 이 해당 남양주 뭐 호평동이나 어디 이런데 아직 개표 완료가 되지도 않고 개표 중인데 어느 놈이 먼저 개표 끝났다고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이제 개표 상황표가 따로 있고 따로 있었던 걸 종합을 해서 한 번에 뭉쳐서 보니까 개표 상황표에 개표 완료도 아까 말씀하신 도장 찍고 공표도 안 한 그 시점에 벌써 방송 데이터가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개표 부정이라는 거죠. 예. 부정이라기보다 이제 조작이라죠. 네트워크 개표 부정.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중앙선관위가 계속 숨기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정보 공개를 신청해갖고 하나 안 받아들여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간단하게 기술했거든요. 요번 18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 및 그 개표장에 설치된 네트워크망, 그것이 연동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국까지 기본적인 네트워크망을 좀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비공개로 잘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그냥 중앙선거관리 직원들 뭐 선거일과나 정보센터나 가면 짧은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얻고 그런 걸 취합해서 전체적 네트워크망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을 거라고 추론만 했을 뿐인데 가장 일반적인 말은 뭐였냐면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초반에 올 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민씨입니다. 민 선생님 하도 잘 찾아가니까 이제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줘. 민 선생님 요번 선거는 전자개표기 그 옆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캔하고 포켓이라고 그래갖고 표를 스캔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표, 문재인 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쇽쇽쇽 들어가잖아요. 그걸 포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안에 그 연결된 장치 외에 다르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는 선은 일체 없습니다. 폐쇄 구조입니다. 이 소리예요. 예? 외부로 유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보고용 PC가 있어요. 개표장에. 네. 그거는 그 보고용 PC가 뭐냐면 개표 결과 이렇게 끝나잖아요. 전자개표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수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8인의 검열위원들이 도장 딱딱 찍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보고용 PC에다가 따다다닥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를 보내고 이런 순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초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스탠드 언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폐쇄 구조를 명칭을 자기들이 명칭을 우리는 스탠드 언론 방식으로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일체의 네트워크망이 연결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의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얘네들 요번에 보면 그 전자개표기에 붙은 제어용 PC도 옛날과 다르게 노트북 네, 삼성에서 나온 거 팍팍 꽂아갖고 썼잖아요. 네. 그것도 정보공개 신청하면 재밌을 거야. 예.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했던 애들이 요번에 여수에서 정명진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보공개를 신청을 해서 또 담당자도 많이 만나고 보고망 PC에 연결이 돼서 임시 데이터가 저장됐다는 그런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증거를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한 말은 뽀록이인 거지. 전자개표기에서 보고용 PC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고용 PC는
당연히 중앙선관위 내통망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왜 바로 개표상황표 위원장 공표시가 그 개표상황표 한 장 종이가 나오면 그걸 들고 바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보고용 PC는 무조건 중앙선관위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고용 PC가 전자개표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정명진 목사님이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또 어떤 그 하급 선관위 직원은 와 나는 그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네요. 그 부분은 해킹에 우려 없다. 전자개표기 조작할 수 없다. 뭐 외부의 아니라고 해서 그때 제가 그 보궐선거 때도 미리 그거 외부하고 인터넷 끊겨졌다 그러고 그걸 또 막 노트북을 막 봉인을 하고 사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그 다음날 똑같은 사람들이 가지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또 그 참관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자기네는 외부하고 연결이 안 됐다라고 막 했었어요. 보궐선거에서는 제가 본 거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아니요, 어떻게 됐던 뭐 국민들이 투표한 거와 다르게 결과가 일단은 다르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개표 조작이다, 부정선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그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딱 요만한 그 무선 랜 또 무선 공유기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 다나에 가보면 있어요. 딱 요만해요. 그거를 그냥 일반 PC, 그 제어용 PC에다 꽂아도 되고 USB도 앉아야 돼. 또는 노트북은 자체 내장 칩이 무선 랜 칩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요만한 거 보이지도 않는 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무선 전산 해킹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공유기를 써서 무선 랜 공유기나 랜 카드를 써서 해킹하는 방법이 있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아예 처음부터 건드려서 미리 그렇죠. 세팅값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을 중앙에서 것이고 또 건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중앙에서 유선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제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기법은 수사관들이 검찰 잘 들어.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욕 좀 할게. 이 개새끼들아 수사 똑바로 해. 안 하면 그냥 가고 개박살을 내놓을 테니까. 이런 걸 가지고 수사기관들이 이 범죄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국민은 뭐 수사기관 같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뿐이에요. 여기까지 뿐. 왜? 법적으로 분명히 위원장 공표시각 개표상황표에 명시된 위원장 공표시각 이후에 중앙선관위 서버에는 그 받은 기록이 나와야 되고 몇 분 차이로. 그 다음에 언론사로 갔을 때는 그거보다 뭐 1, 2분 차이가 나더라도 실시간으로 보내주더라도 하여튼 근데 시간의 차순이 뒤로 이렇게 밀려나야 되는데 어떻게 국민대표인 8명이 아직 개표 결과도 모르는데 중앙선관위는 개표 상황표가 나오지도 않고 공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그렇죠, 방송 그렇죠, 데이터가 그렇죠. 방송이 됐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예. 그리고 저기 트윗이나 이제 올려놓은 거 아고라 올려놓은 거 보니까 투표구 수는 119개인데 그 뭐 93개가 돼서 그런데 뭐 통계치는 똑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올라왔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한 부분이 아니니까 예. 나중에 한영수님 만나면 또는 또 그 부분 지금 분석하는 팀이 분석하는 팀이 소송인단에 저 미분류표 무효표 청년님 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고 각각 파트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시고요. 저는 일단은 이 부분만 오늘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7월 30일이 이번 18대 대선 그 개표 부정 운동을 하는 국민들한테 또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4시간 동안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자기 일도 안 하고 민원실에 왜 서 있었을까요? 국민들이 개소리하면 빨리 가세요 아저씨. 경찰을 불러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거예요. 이걸 관해서. 4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녹취록 보니까 앞에는 몇 마디 하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근데 한 명 그 1분간 득표율 그 작성 책임이 있는 그 책임자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 주무관 3명?
유은옥이라는 정보센터에 남자가 있어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하면 네. 다른 부서는 항시 본청에 가면 선거 일과나 공보과나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1월, 2월 달 막 정보공개 신청하러 다닐 때. 근데 사당사거리에 관악청사에 그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있는 정보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 거긴 가면 담당자가 안 나오고 꼭 2인자급이 나와서 앞가림을 해. 뭐 범죄집단처럼. 네. 굉장히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8월 1일 날 미국으로 교육한다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8월 1일 날 가기 전에 경찰관 대동하고 가신 걸로 녹취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 잡으려고. 네. 근데 결국은 뭐 가긴 간 거죠? 가긴 간 거죠. 네. 왜냐면 감사과에 얘기를 해서 내가 네. 인사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1분간 득표율이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문제가 되니까 그 검찰을 통해서 긴급 체포를 요청하기 전에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근데도 감사과에서 결국엔 해외로 빠져나가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감사과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심지어 감사과마저도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 7월 31일 날 여기서 중앙선관위 직원 중에 유일하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다들 아닥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안단태님이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경찰관이 질의를 하면 정보센터의 유소영이라는 1분간 득표율 후임자, 지금 8월 1일 날 유은옥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교육 파견 형식으로 해서 도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놈 긴급 체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후임자예요. 이 여자분이 여기서 한 거 내용을 경찰관, 뭐 여자 직원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우리 제 영상을 이거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영상 클립에 가시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 링크 동영상에 긴 거가 있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제가 따로 올려놓은 거 보시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죠? 여자 직원. 저희는 중앙정보센터인데 개표소에서 개표 자료 보고를 하면 그거에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경찰관,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찰관, 그러면 여기서는 선거구에서 데이터 작성하기 전에 올라오면 무조건 데이터? 점점점. 여자 직원이 하는 말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 그러니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구에서 그냥 받는 대로 데이터 작성해가지고 그냥 표출해버린다고 다? 여자 직원, 저희는 보고된 대로 바로 표출이 되고. 경찰관, 그런데 이거 개표상환표 작성이 되었는지 아닌지 전혀 여기서는 알 길이 없다? 라는 그 글입니다. 이게 네. 지금 여자 직원이 저희는 그냥 주는 대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러니까 개표가 정확하게 검증하는 거는 하급선관위에서 개표 상황표나 또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팩스나 또 보고용 PC에 입력하는 그 내용이나 그 아래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우리는 그냥 위에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바로 쏘기만 하지. 이 데이터가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이 개표 조정에 관해서. 그래서 경찰관도 웃고 사람들이 어이없어서 웃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죠. 2, 3중으로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중앙선거관리 직원이 그냥 밑에서 숫자만 올라오면 그냥 믿거니 하고 방송에 쏘면 단가? 그런 어떤 상급기관일수록 어떤 감독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관리 기능. 그럼 여기가 지금 해킹이 돼서 아니면 조작이 돼서 아니면 중앙 서버로 조작이 되거나 컴퓨터를 보고 PC나 컴퓨터로 조작이 되거나 아까 말 1분단 데이터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이 이루어졌으니 여러 가지 상황을 무시한 채 그냥 우리는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누가 주는 대로 그냥 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뭐 상급기관이 왜 있고 상관이 왜 있어요. 밑에 사람이 실수하는 걸 찝어주고 지도하고 관리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직원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밑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쏘기만 합니다. 무슨 정거장이야. 그게 유일한 그날의 답변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주무관 고소를 8월 1일 날 3명을 고소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 누가 고소를 했다고 그래요? 8월 1일 날 고소했다고 3명을 고소했다고 그래요? 올라왔더라고 트윗에. 누가 고소했어요? 그 주무관 2명하고 김우영 목사님이 하셨나요? 그러나 봐요.
그 유권서하고 김우현 목사님 쪽에서 3명을 고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고소를 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고소 당사인을 교육을 보내거나 다른 데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니면 도장을 찍은 이 검열위원들, 이 사람들 개표 조작 이거 드러나가지고 이거 아닌데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여자 그 선관 직원이 우리는 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듯이 어느 누구도 책임을 하나도 안 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답은 간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안단태님은 저보다 많이 돌아다니시고 저는 요번 부정선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돌아다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대한민국 곳곳이 너무 썩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썩었어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식 구조, 그리고 일반인들의 보통 이런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면들, 일면들, 그리고 관공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큰 사건이잖아요. 대통령을 바꿔치기 한 개표 조작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그 뜨거운 감자를 안 받으려고 다들 도망을 가요. 검찰도 밀고 경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금 안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표 조작 이제 한 부분이긴 합니다. 1분단 데이터. 네, 이건 이제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우리가 갖고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는 조그만 빨간색이죠. 요 하얀색 부분은 위원장 공표 시각 다음에 데이터를 보냈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 처리한 거고, 요 빨간색 이런 것들은 계속 여기도 문제가 되는. 위원장 공표 시각보다 그 전에 보냈다는 거고, 심지어는 2시간 전에 보냈어. 2시간 전에 어떻게 보내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 막 돌리고 있을 때, 전자개표기 돌리고 있을 때? 2시간 전에 위원장 공표 시각은 뭐 23시 저녁 23시에 도장이 꽝꽝 찍혔다면 21시에 벌써 방송국에는 이 지역 개표는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표 문제 몇 표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개표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런 황당한 일이 이번 선거에서 벌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개표 조작하면 이게 개표 조작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고생하셨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그나마 아, 그렇구나, 이게 잘못됐구나를 안다고요. 문제는 이렇게 개표 조작, 지금 국정원 이렇게 선거 개입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시발단 그 윤정원 목사는 징역 구형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어저께 막 서울시 찾아가서 서울시 의원이 막 청원경찰의 목을 막 비틀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트윗에 떴어요. 이럴 정도로 뻔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게 너무 우스워요. 지금 굉장히 나라가 심각한 것 같아요. 국민의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아고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아고라에서 좀 깝죽거려요. 나이는 52입니다. 근데 전직 예비역 육군 장교인데 제가 원래 제대하고 이렇게 뭐 군대 얘기 진짜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대하고도 군복 다 태워버리고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운동하면서는 걸핏하면 제가 현장 가면 나 예비역 대위 출신인데 그러면서 이거 갖고 막 흔들기도 하고 그거를 밥 먹듯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앞에 나서서 좀 나도 가만히 쉬고 싶어. 이 사태를 좀 관망하고 야당이 나섰으면 시민단체가 나섰으면 학생들이 나섰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걔네들은 어린애들인데 어른이 걔네들 피로 민주화하려고 그러면 도둑놈이지. 그게 할 수 없이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설치다 보면 이 국가가 이게 조금 있으면 외세한테 공격당할 정도로 너무 취약하거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전부 다 나무로세가 완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내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개혁을 기대했어. 크게는 뭐 친일파 목을 치던 전두환이 목을 치던 뭔가를 기대했는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적 지지자로서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나라를 경제적인 위기에서 뭐 김대중 대통령 구하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떤 터전을 잡고 민주주의 2.0으로 넘어가는 시기 정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속 시원한 거 있잖아. 그냥 확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구를 뽑아놔도 그놈이 그놈이라는 어떤 인식들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꼬리를 또 자꾸 늘어졌고요. 예, 당연히 조중동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꼬리를 자꾸 늘어졌지. 그 나쁜 놈들이. 어쨌거나 그 피로감 때문에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새빨간 걸 보이고 국민을 빨갱이로 한 놈들이 바로 이놈들이 빨갱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를 종북으로 몰게 한 놈들이 바로 이놈들입니다 하고 우리가 역공을 펴도 돼요. 근데 제가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선거한 지 뭐 8개월 지나갔는데 예? 이거 들쑤셔갖고 나라가 변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싫어.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번 이 부정선거 요 문제를 국민혁명이라 할 수 있는 강한 목소리 예?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의정치가 무너지고 대통령 국민직선제가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완전히 맞은 거야.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뽑는다? 그럼 법을 전자개표기가 대통령 뽑는 걸로 바꾸자고요. 그럼 나도 집으로 돌아갈게. 법을 그렇게 바꿔놔. 근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해놓고 왜 전자개표기가 뽑냐고.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이 혁명하고 국면이 대의정치로서는 나라가 바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시청광장이든 대검찰청 앞이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이든 이거에 관해서 책임질 놈들 목을 쳐야지. 그죠? 당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션이 한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딱 하나 말한다고 그거 빼먹었는데 앞으로 전자개표기 그 프로그래밍 조작한 놈들 있잖아요. 요거 득표수 조작한 애들. 얘네들은 꼭 처벌받아야 여러분들이 요번에 문제 제기해서 이 전자개표기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절대 전자개표기가 살아있는 이상은 투표하러 가지 마세요. 왜? 프로그래머들이 국민들이 정보 공개를 이렇게 신청하네? 그러면 이걸 보다 자연스럽게 이경규 말대로 짜짜로니처럼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해서 봐라 이렇게 박빙으로 하다가 새누리당 누가 됐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은 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해도 우리 조사 방법 자체를 전에 프로그램 하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컴퓨터 버그처럼 받아들여요. 버그. 오류처럼. 그 부분만 매끈하게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우리가 정보 공개를 신청해도 야 이게 개표적이다 부정선거다 하고 잡을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야. 요 타이밍에. 맞습니다.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전자개표기를 없애버리고 이 선거구 태탈 일으킨 놈을 처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 나라의 미래도 없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없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요참의 끝장을 보자고요. 이 전자개표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서 한마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전자투표에 관한 부정선거 파헤쳐서 전자투표기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됐었고 다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자개표기가 우선 이거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자투표도 지금 법을 고쳐서라도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거든요. 전자투표에 관한 이 어마어마한 돈은 상상을 초월해요. 대기업 이런 자본가들이나 아니면 정치권들은 자기들이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국민들을 설득이 아니라 조작을 해서 정당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포기 못할 겁니다. 전자개표기 이거 막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권 무너지고요. 전자투표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미용실 오늘 머리 깎고 왔는데 미용실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요새 텔레비를 보면 정치인이 개그맨 같아요.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주 웃긴 나라지. 아니 이거 이런 짓 저지르면 사형인데 내란사범은 25년 그 밑에 놈은 뻔뻔해요. 이거 사형이잖아. 요거 내란사범 놈들. 이거 겁대가리 없는 놈들이 이런 짓을 했다면 그럼 죽자 살자 나는 이 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저쪽이. 그럼 국민도 죽자 살자고 덤벼야지 이놈이랑 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언제 죽으려고 덤빈 적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웃어야 돼.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어느 역대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 전자개표기 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얘네들은 오로지 전자개표기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 내리는 걸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근본을 몰랐던 거예요. 자, 녹취가 안 된 거 있잖아요. 제가 현장 방문하면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는 거야. 아, 예. 비하인드 스토리. 정보센터에 갔을 때 예. 막 핸드폰도 녹취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국민들이 들으니까 그 정보센터 수장인 박혁진한테 그건 녹취돼 있어요. 부정선거니 아니니 그것만 대라. 그럼 너 살생부에 올라가든지 상생부에 올라간다. 살생부는 뭐냐? 부정선거인데도 부정선거 선거구태타 사범을 옹호하고 국민들을 뭐 때리거나 구속하고 하여튼 국민들한테 나쁜 짓 하는 놈은 선거구태타 사범에 동조하는 놈이니까 거기 그놈들은 살생부에 딱딱 기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뭐 경찰이나 검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상생부에 올리는 거야. 법치국가에 맞게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다 네. 했어서 박혁진이라는 사람이. 네. 근데 나중에 이거 들이밀고 자 국민이 들으니까 명단에 이제 올라간다고 딱 얘기하고 예? 증거 되니까 여기다 얘기해 그래 아무 말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저 나오고 한영수 씨랑 복도에서 두 분이서 한영수 씨랑 얘기를 나누는데 한영수 씨한테 그러더래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기들은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나 봐.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국민들이. 예? 아, 난 그 말이 더 웃긴 거야. 우리 이거 조사한 팀이 국민조사 A팀이라고 그냥 가칭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서 우리끼리 써요. 우리 팀끼리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 지네들이 준 자료 그냥 엑셀에 넣은 것뿐인데 뭘 어떻게 만들어 무슨 대단한 무슨 뭐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번 선거가 너무너무 이상했지 않습니까? 9시 전에 8시 바로 넘자? 거의 9시도 전에 확정이 떴잖아요. 유력 뜨고 확정구 9시 넘자마자 확정 뜨고 어느 누가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거기다가 이 51.6 대 48% 이거 진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거. 기가 막힌 거죠. 예, 48%. 네. 그 얘기하면 나도 재밌는 상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로지스틱 함수 그거 지방마다 이렇게 그래프를 뽑아보면 개표구별로 6대4 비율로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치면 예를 들어서 공 10개 집었으면 10개 열이었으면 6개는 박근혜 빨간 공이 나오고 4개는 문재인 파란 공이 나온다고 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선거가 개 조작 선거라는 증거가 그 비율이 계속 6대4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00개 공 중에 60개는 박근혜 공이야 빨간색 그리고 40개는 문재인 공이야.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5분 단위로 한 번씩 뽑아.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예? 근데 처음에 뽑을 때는 그 5분 단위로 뽑았을 때 박근혜 6개 나오고 문재인 4개 나와서 비율이 딱 맞았죠. 그 다음 5분 단위로 끊었을 때 내가 손을 집어넣었는데 요번에 손을 잡았는데 공을 잡았는데 박근혜 공이 12개가 나와서 그럼 문재인 공은 몇 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몇 개 나와야 되죠? 예? 8개 나와야지, 8개. 그래서 기차레일처럼 계속 둘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많이 표가 나올 때는 문재인도 같이 많이 나오고, 박근혜가 표가 적게 나오면 문재인도 표가 적게 나오고. 근데 그 비율이 항시 6대4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국민들이 특히 수학하는 사람이 쳐다봤을 때 놀고 있네.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이건 투표인데. 그 밑에서 100개의 공을 박스에다 넣어놨다 그러면 위에서 손은 계속 집으로 내려오면 밑에서 딱 아니 이런 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밑에서 이렇게 줘주는 거야 공을. 네? 5분 단위로 사람들이 손을 딱 넣으면 6대4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 손으로 한다는 거죠. 넣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가 막힌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의 손으로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해. 이거 파보자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오겠어요, 누가. 우리 아프리카... 이 좋은 시간에, 이렇게 에어컨 앞에서,
시원하게 있을 이 시간에 누가 이제 청계강전 나오고 이 그래프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하고 싶겠습니까? 자, 우리 안단태님이 사실 고생하시잖아요. 또 개인 방송이 장점이 뭐겠어요? 큰 방송은 오히려 자기 밥줄 때문에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데 개인 방송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역사에 흘러갈 수 있는 한 장면이 될 수 있더라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1분간 득표율 이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1분간 득표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 1분간 득표율이 사실 이번 선거 개표 조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루터기 추억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루터기 추억. 아고라 경제방에서 활동하신 분. 그분 로지스틱 할 때 30분 단위 가지고 처음에 막 이렇게 글들 쓰시더라고요. 야, 저거 1분으로 나눠서 있는 거 하면 로지스틱 곡선이 매끄럽게 이분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는데 개표 부정을 더 가릴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 처음에 아고라에 제가 그분을 3번이나 불렀어요. 그루터기님 저랑 중앙선관위 같이 가요. 저는 좀 성격이 거칠어서 예? 좀 막 가는 애들을 제가 상대해 줄 테니까 양반 같은 그루터기 추행님이 뒤에서 좀 물어보시라고 3번을 불렀어요. 그게 안 가시길래 제가 혼자 찾아가서 에이 자료를 뽑아서 그루터기 추억을 줘야겠다. 그게 1분간 득표율이에요. 예. 근데 역사라는 게 참 그렇게 우습게 돌아간다는 거죠. 요번에 대학생 시국선언도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애들이 시국선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언론이 시국선언으로 보도한 바람에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쟤네들이 하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겹달아서 시국선언이 진행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시간이 이제 이 큰 개표 조작 증거가 나왔잖아요. 4시간 동안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아무 말 못하고 고개 숙이고 경찰들이 또 출동한 이런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박근혜 정부는 아닥이거든요. 난 그분이 휴가 갔다 돌아온 이유가 중앙선관위 우리가 급습해서 그런 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보센터 급습한 날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본청 급습했고 어쨌거나 그 내일의 시간은 저쪽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건 아니다 싶으면 국민들이 공격 앞으로 하면 죄 지은 놈은 도망가고 또 권력의 틈새에서 국민이 힘이 세나 이 구테타 정부가 힘이 세나 이렇게 끼웃거리는 그 자라모가지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도 딱 틈봐가지고 힘이 딱 이쪽으로 쏠린다 싶으면 국민들 이기게끔 다 알아서 오니까 숟가락은 없겠죠. 예, 여러분들이 절대 관심을 놓지 마시고 으쌰으쌰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